장관님. 네. 어제 모 연예인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연락 들으셨죠? 예. 네네. 굉장히 안타까운 죽음인데 그 사고 원인을 두고 급발진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저희가 요즘 교통사고가 나면 그 해당 차뿐만이 아니라 주변 차에 블랙박스가 설치된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네. 사실 그걸 몇 개를 확인하면 급발진인지 아닌지를 굉장히 많이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요자들은 급발진을 의심할 수 있는 자료를 굉장히 수집할 수 있는 기술이 늘어나고 있는 반에 반해서 정작 제작 결함을 밝혀야 하는 측에서는 이런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숨기고 또 더 많이 방어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국민들이 한 해에도 수십 건씩 급발진 의혹을 제기하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식적으로 급발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작사가 결함을 인정한 사례가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오늘 이 종감을 준비하면서 이게 첫 국감 때 말씀드리고 싶었던 사항인데 의사진행 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인 채택 간에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은 준비된 영상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후 멈춰있던 차에서 갑자기 심한 소음이 납니다. 블랙박스 카메라가 흔들릴 정도로 차가 요동칩니다. 소음과 진동은 2분여간 계속됐습니다. 차에 있던 한씨 부녀가 차가 이상하다고 얘기합니다. 깜짝 놀랐다. 터지고 싶어가지고. 딱 넘어선 순간 차는 갑자기 굉음을 내며 질주했고 결국 도로변에 주차된 트레일러를 들이받았습니다. 한씨를 제외하고 차에 탔던 가족 모두가 숨지는 참변으로 이어졌습니다. 키를 뺐는데 시동이 안 꺼져. 엑셀을 밟지 않았는데 차가 제멋대로 폭주하고 키를 뽑아도 시동이 꺼지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지만 현대기아차는 고압펌프 결함으로 인한 안전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잠시 후 멈춰있던 차. 예. 제가 이 영상을 보고 국토부나 현대자동차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의원실에 불러서 다 답변을 듣고 또다시 고민하고 이 영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답변을 들어도 이 영상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 운전자의 부주의라고 생각하기에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 사고로 인해서 부산 감만동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운전자를 빼고 부인과 딸, 어린 손녀 둘이 저 자리에서 사망하는 아주 비운의 사고였습니다. 근데 이 영상은요, 장관님,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급발진 의심 사례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정말 저거 말고도 많습니다. 이 사고가 있고 나서 2달 뒤에 현대차의 품질관리본부에서 일하던 김광호 부장이라는 분이 제가 이번에 증인으로 모시고 싶었던 분인데 적어도 32건의 제작 결함이 있으니까 전량 리콜해야 된다고 국토부에 공익 제보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 고발이 있고 나서야 모르쇠로 일관하던 현대차가 3건에 대해서 리콜하겠다고 나섰고 국토부도 사상 최초로 5건에 대해서 강제 리콜을 시행하셨습니다. 리콜 결정 8건을 제외하면 지금 9건이 공개 무상수리 권고로 그쳤고 2건은 아직도 추가 조사 진행 중이고 13건은 결함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모니터링만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제가 취임하실 때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드린 거 기억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계속 조사 중이라고 하고요. 아직 뚜렷한 진행은 없어 보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문제가 있다는 내부 문건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도록 정권이 바뀌고 국토부 장관도 바뀌었는데 20건이 넘는 사안이 아직도 조사 중이고 모니터링 중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 지금이 수백만 대가 도로에서 그대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차량이 노후화될수록 사고의 위험은 점점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장관님, 그 하인리 법칙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가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나서 굉장히 많은 이 부분의 얘기가 있었는데요.
하인리 법칙이라는 건 대형 사고가 발생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사고의 징후들이 예, 예. 반드시 존재한다는 법칙입니다. 네. 들어보셨죠? 예. 네네. 저는 현대차도 예외일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작은 징후가 있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방치되면 나중에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기업이 리콜을 하게 되면 뭐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거는 그나마 계측이라도 됩니다. 장관님, 우리 사람이 죽으면 돈을 얼마를 써야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예. 예, 사람 살리는 건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원상회복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저는 급발진이나 리콜 문제에 대해서 현대차가 해결하기 어려운 기업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는 지적 의원들을 몇 분 만났습니다. 뭐냐면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출시한 차량에 사실은 제작상 결함이 있다고 하면 사업 원복하기 어렵죠. 이 견고한 기업이나 조직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뻔히 의심이 되지만 리콜을, 특히 강제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리콜을 아무도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현대차 관계자를 국감 증인으로 불러서 물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기업을 우리가 증인으로 부르면 아무 이유 없이 망신을 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이 저는 국회에 굉장히 많이 있고 일반 시중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위원장님께도 부탁드리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국감에서 기업 증인을 꼭 망신 주기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키가 될 수 있다는 선례를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차를 만든 기업이 사고 원인을 해명 못하면 국가수나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나서. 네, 말씀하세요.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교통사고가 난 국민들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수나 국토부가 나서서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분들 소송하시는 분들 한번 만나보시면 너무나 답답해 하십니다. 근데 이 방송 한번 후미 끝까지 봐주시기 바라는데요. 국가수는 자동차 제작 결함을 제대로 밝혀낼 만한 장비도 능력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조사를 하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대차의 협조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의료사고가 났는데 의료사고를 발생한 병원 의사한테 의료사고 조사를 맡기는 꼴 아닙니까? 저는 국토부가 교통을 담당하고 있고 이제는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의 안전이 중요하다면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연구원에게 좀 더 인력과 장비, 그 다음에 권한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백 건씩 접수되고 있는 제작 결함 신고를 다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국토부가 가져가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사고를 당한 많은 유족들을 대표해서 제가 장관님께 아무 사심 없이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국자동차안전연구원의 능력을 제고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국토부와 자동차안전연구원 또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철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김현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은 안규백 의원님,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